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역 상공회의소를 주름잡던 사업가였고 세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서랍마다 금빛 상패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타고난 리더, 인생의 승자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공의 기억은 많지만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을 자주 흔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얻고 싶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쌓아온 것들, 경력, 명예, 재산, 자식들, 집안의 체면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고 늘려야만 한다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 이 무게를 그대로 안고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특히 50대 중반을 넘긴 시점부터 이 질문은 더 자주, 더 깊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관계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두려워지곤 하죠. 이제는 더 얻는 것보다 어쩌면 잘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생 후반의 진짜 기술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노년의 삶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와 다릅니다. 도망침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무겁고 필요 없는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일. 그것이 바로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고요한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채우려는 마음은 늘 부족하지만 내려놓는 마음은 언제나 가볍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비워야 할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슴 깊이 후회되는 말 한마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끝내 이해받지 못한 관계.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조금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건 이제 손에서 놓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짧은 나레이션의 첫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얻게 되는 진짜 평화에 대해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워진 마당, 조용히 흘러가는 하늘,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물건, 사람, 감정, 책임을 껴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랴, 직장 다니랴, 눈치 보랴, 체면 차리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해야 할 일만 남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단지 물건에 대한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집착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무겁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돌덩이 하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게. 처음엔 아무렇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걸세.
손을 펴게.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네. 내려놓음이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주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의 삶을 바라보며 더는 나를 짓누르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무리하게 사람을 붙잡거나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하지 않아도 될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제는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지금 여기의 삶을 선택한다는 결단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집중시키는 태도입니다. 셋째, 비운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초대하는 용기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잃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더 나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나다운 것을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죠. 은퇴 후에도 가게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어느 날 쓰러지고 병원에서 긴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게를 놓았을 때 나는 삶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아내의 눈동자를 다시 본 그 순간 나는 삶을 되찾았어요. 이처럼 내려놓음은 어떤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진짜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천천히 답하다 보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아직 안고 가야 할 것이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인생 후반에 이르러 이젠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라고 다짐해 본 적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매듭을 지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어떤 관계는 끝냈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놓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마음의 습관에서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미련입니다. 지나간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는 버릇입니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자주 떠오르고 이미 끝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밤마다 귓가를 맴도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미련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햇빛이 비칠수록 짙어지지만 등을 돌리면 쉽게 사라집니다. 한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사업을 접고도 한참을 꿈에서 사무실을 다녔어요. 회의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직원들 얼굴이 또렷이 떠오르고 그 꿈에서 깰 때마다 허탈함이 밀려왔죠. 그는 어느 날 회사 명패를 종이에 적어 불태우며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비로소 잠들기 전 침묵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비교입니다. 내 삶을 남의 삶과 끊임없이 견주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은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저만큼 벌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병원만 들락날락할까? 이 비교는 마음을 소모시키고 감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불만을 만들고 불만은 괴로움으로 번진다. 사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기준에서든 나보다 나은 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려놓음은 비교의 눈을 거두고 지금 나에게 충분한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두려움입니다. 놓고 나면 공허할까봐, 마음을 비우면 불안할까봐, 오히려 지금의 불편한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합니다. 특히 노년의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마음을 물들입니다. 내가 이걸 그만두면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하지? 지금 이 관계마저 놓아버리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두려움을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 말하셨습니다. 그 허상을 직면하고 한 걸음 내디뎌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5년 넘게 전 남편의 SNS를 들여다봤고 자식들에게도 그의 안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아직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외로움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내려놓기를 방해하는 마음의 습관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교묘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하나씩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기에 더더욱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근본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참된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려놓음의 연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멈춤의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일에 초조해지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흔들리곤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지금 떠오르는 감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불안이든 억울함이든 미련이든 바로 판단하거나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삿디 알아차림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힘이 바로 내려놓음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아침에 5분간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제야 내가 뭘 붙들고 있었는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연습. 행동을 바꾸는 연습 감사와 정리. 감정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하면 행동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 주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 미뤄둔 서류, 손길이 끊긴 옷가지들. 버린다는 건 단지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과거의 나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죠. 정리는 내려놓음의 물리적인 시작이고 감사는 내려놓음의 감정적인 열쇠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써보는 습관. 그렇게 하면 아쉬움보다 채워진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욕망을 멈추고 평화를 만든다. 세 번째 연습. 의미를 바꾸는 연습 다시 바라보기. 내려놓기 위해서는 사건과 사람, 그리고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배운 수업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나를 괴롭힌 악연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게 만든 계기로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 재구성은 내려놓음의 마지막 문을 여는 힘이 됩니다. 한 70대 남성은 자식과의 오랜 갈등 끝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원망뿐이었지만 몇 해가 지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전엔 한 번도 내 안부를 물은 적이 없었거든요. 의미를 바꾸는 순간 그동안 무겁기만 하던 짐이 새로운 이해와 평화로 바뀝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감사와 정리, 다시 바라보기는 삶의 무게를 덜고 가벼운 발걸음을 만드는 귀한 습관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때로는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무력하게 주저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내려놓음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변화해 갔습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 사례를 나누며 내려놓는 삶이 어떻게 균형을 되찾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녀의 결혼식 초대장을 찢어버린 할머니. 서울 외곽에서 혼자 살던 74세 여인은 몇 년 전 큰딸과의 갈등 끝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손녀의 결혼식 초대장이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속이 뒤집힌 채 그 초대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후 한참을 자책하며 나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를 밤마다 되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절에서 열리는 참회 명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딸과 손녀에게 보낼 편지였지만 봉투에 넣지 않고 자그마한 불단 아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지금은 연락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풀었으니까요. 그 이후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주며 오늘 하루 내가 가볍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30년 가게를 접은 70대 노부부. 재래시장에서 떡을 팔며 살던 부부는 언제나 가게 불을 제일 먼저 켜고 제일 마지막으로 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게는 삶의 터전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허리가 더 이상 서지 않고 아내의 손이 저릿하게 굳어갔을 때 그들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겠어.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벤치에 앉아 이른 햇살을 마주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한 번은 허전했는데 그 빈자리에 내가 아내를 더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손님한테 드리던 인사를 이제는 남편한테도 하게 됐죠. 고마워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세 번째 이야기. 단 한 권의 책장만 남긴 할아버지. 전직 교장으로 은퇴한 어느 할아버지는 집안 벽마다 책장과 문서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온 흔적이야. 라며 절대 정리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겨울 감기로 병원에 입원한 후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많은 것들은 누가 감당할까? 그리고 정말 이걸 다 품고 가야 할까?
그는 귀가한 뒤 오랜 시간 걸려 책장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책에는 짧은 메모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처럼 외로운 이가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이제 그의 서재에는 단 하나의 책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장 위에는 그의 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습니다. 삶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려놓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 선택이 오히려 나를 회복시켰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위한 여백입니다. 가볍게 비우고 나면 그 빈자리에는 평온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지만 반복되는 생활 루틴과 안정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흐른다. 그 흐름에 깨어있는 자만이 고요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균형의 생활 루틴 5가지와 마음가짐의 원칙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 10분, 나만의 조용한 시간 갖기. 아침이든 저녁이든 딱 10분만이라도 TV도 핸드폰도 대화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 질문만 던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건 하나 줄이기, 공간 하나 비우기. 생활 공간의 정리는 곧 마음의 정리입니다. 책상 위에 필요 없는 서류, 옷장 속 입지 않는 옷, 냉장고 속 잊힌 반찬통까지 매일 하나씩 줄이는 연습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훈련이 됩니다. 한 노신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시계를 꺼내 아들에게 주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더라고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 만들기. 신문, 인터넷, 이웃 소식 속에서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누구는 무슨 병이라더라 하는 말들에 휘둘리기 쉬운 나날들. 하지만 비교는 삶의 흐름을 흐리게 합니다. 비교 대신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한 행동, 느낀 감정, 감사했던 순간을 써내려가면 타인의 살보다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선 긋기, 침묵의 공간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많이 아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모적인 대화, 반복되는 오해, 무례한 언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침묵은 때로 최고의 방어이자 가장 단단한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진실이 있다. 오늘 하루의 끝은 수고했다는 말로 닫기. 노년은 육체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몸이 아프든 생각이 많았든 그저 견디고 살아낸 나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고마워.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확실한 약이 됩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마음가짐을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관계도, 몸도, 재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몫의 슬픔과 기쁨을 받아들이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지나온 길이 고유한 여정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삶은 평온해집니다. 나를 돌보는 일을 미루지 않기, 좋은 밥 한 끼, 가벼운 산책, 따뜻한 목욕, 이런 소소한 자기 돌봄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줍니다. 이 5가지 루틴과 3가지 원칙은 거창하지 않지만 매일 반복될수록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옵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고 관계를 정돈하고 나를 더 잘 아끼는 삶. 이제 그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다음 장에서는 마음속 깊은 평화를 발견한 노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며 이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적막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겉옷은 헤어졌지만 표정은 유난히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죠. 누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이렇게 계시면 쓸쓸하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혼자지만 쓸쓸하진 않아요. 지금은 내 마음이 꽤 평온하거든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 평온이 오기까지는 오래 걸렸다고. 그 노인은 스스로를 모든 걸 끌어안고 살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식 문제, 형제 갈등, 사업 실패,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내면의 후회들까지 그는 늘 다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무게들이 서서히 그를 짓눌렀고 결국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단명은 없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입맛이 사라졌으며 가슴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걸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식들에게 미련을 품기보단 그 아이들도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겠지 하며 이해로 바꾸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지 않아도 내가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는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실패한 사업, 지키지 못한 약속, 끝내 풀지 못했던 오해.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자신에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낸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달 동안 매일 써내려갔습니다. 하루는 펜이 멈췄고 그날 이후로는 더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가슴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매일 새벽 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하던 뉴스보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책장에 있던 오래된 시집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누군가 안부를 묻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덜 외롭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려놓으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햇살, 바람, 따뜻한 찻잔, 혼잣말, 마주치는 눈빛, 그리고 오늘 하루의 온기. 이제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압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젊었을 땐 평화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평화는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졌습니다. 이 노인의 고백처럼 내려놓음의 끝에는 비어있지 않은 가득 찬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선명한 마음,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영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삶의 균형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무엇이 남아 있나요? 살면서 많이도 쥐고 살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누구를 지키고, 어떻게든 견디기 위해 꽉 움켜쥔 채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얻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은 결코 무기력이 아닌 오히려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지혜였습니다. 내려놓음은 비움입니다. 그러나 그 비움은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로 채우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냈을 때 우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과거의 실수에 끌려가지 않으며 앞날에 대한 불안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도 한 번쯤 마음속에 떠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걸 놓지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혹은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 작은 자각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너무 애쓰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줄여보세요. 걱정 하나, 미련 하나, 불안 하나. 마치 먼지를 닦듯 가볍게, 부드럽게 지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 혹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종이 한 장에 적어 자주 보이는 자리에 붙여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합니다.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 이 짧은 말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작은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당신에게 꼭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질문에 정답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선업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